수능특강 수2 7단원 레벨 3 문제 4문제가 있는데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올리게 됐는데 아무튼 보시면서 수2 적분 마무리까지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안 풀리면 영상 보면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시 본인들 힘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서 오로지 본인만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내야 이제 본인께 된다는 거 숙지하시면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와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3차 함수죠. 감소하는 3차 함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곡선 fx하고 fx-a 플러스 b가 오직 점 P에서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점 A -1,0일 때 직선 AP가 곡선 fx와 만나는 점과 직선 AP가 곡선 얘하고 만난 다른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 점들 중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3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직선 AP가 있을 거예요. 직선 AP가 fx라고 하는 어떤 3차 함수하고, 그리고 이 fx를 가지고 움직인 함수죠. 요 다른 곡선하고 만나는 모든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의 총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fx-a 플러스 b의 요 곡선이 어떤 애인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보면은 fx에서 x자리에 x-a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가 있으니까 그거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fx를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한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fx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fx를 그려봐야 저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fx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입니다. 자,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근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fx는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마이너스 1과 0 그리고 1에서 지나는 기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이게 fx입니다.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직선 AP라고 하는 애를 한번 봅시다. 자, 직선 AP라고 하는 거는 A점이 마이너스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이 3차 함수가 지나고 있던 마이너스 1,0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직선 AP를 갖다가 긋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fx라고 하는 3차 함수와 직선 AP는 이미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조건에서 봤을 때 fx와 그리고 평행이동한 함수와 그리고 직선 이 세 개의 도형이 만나고 있는 총 점의 개수는 3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A점에서는 이미 직선 하나가 하나의 곡선 fx하고 만나고 있으므로 3개 중에 하나는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직선 AP라고 하는 애가 이 함수 fx하고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먼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접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A에서 하나에서 총 2개가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로는 아예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택해야지 좋겠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직 fx-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평행이동한 함수 fx를 평행이동한 함수를 그리진 않았어요. 이 3차 함수도요, 직선 AP하고 분명 만날 겁니다. 안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직선 이 fx를 평행이동한 요 함수는 이렇게 무조건 생겼기 때문에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든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직선 AP는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fx가 지금 직선 AP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냐를 우리가 먼저 가정을 두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맞추어 가려고 할 때 되도록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나 뭐 3개나 그 이상이 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적게 되도록 조절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 우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지금 직선 AP하고 요 fx는 점 A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 직선 AP하고 두 개의 점에서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 놈하고 이 AP 직선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려면 이 평행이동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생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직선 AP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길래 이 평행이동한 함수가 여기 접하면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조건에서 만나는 두 곡선 fx하고 평행이동하는 함수는 점 P에서만 만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행이동하는 함수와 fx가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나도록 평행이동한 함수 그리고 fx 그리고 직선 AP를 갖다 그려봤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그려진 평행이동한 함수와 아래 검은색으로 그려진 fx 그래프가 만나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가조건을 먼저 한번 충족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함수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0하고 1,0에서 만나는 함수 fx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평행이동하라는 요 함수는 기존에 있던 요 fx하고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여기서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접해야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접하는 게 이렇게 왼쪽에 쫙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우선 접한다고 한번 가정을 두고, 그렇다면은 여기 만나는 접하는 점이 가조건에서 말한 P라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직선 AP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1,0과 이 P를 이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죠? 보라색으로 보면은 A점, 그리고 여기 P점, 여기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곡선 2개와 직선 AP가 만나는 모든 점들은 총 3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왼쪽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접하게 만들어 놓고 직선 AP를 갖다 그어 보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함수 fx와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함수, 이 빨간색 함수가 이런 부분에서 AP를 직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도록 접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접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게 접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 fx와 평행이동한 함수를 다른 곳에서 접하게 만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직선 AP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직선 AP도 내가 후에 그릴 거니까 그 직선을 쭉 갖다 그었을 때 곡선하고 만나는 점들은 이 두 개의 곡선하고 만나는 점들은 세 개만 되어야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함수 fx를 평행이동한 함수, 이 평행이동한 함수를 그려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은 어떤 점을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한 거냐면은 이 P점은요. 자, 지금 여기 평행이동한 함수 fx-a 플러스 b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서로 접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ap를 갖다 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P점에서요. 이 두 개의 곡선이 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곡선의 공통 접선이 되도록 갖다 그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 선도 이 보라색 선에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그려진 이 까만색 곡선도 이 보라색 선에 접하고 있는 그 점에 P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P점으로 A점에서부터 이 보라색 직선을 쭉 갖다 그리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므로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딱 한 개가 더 나오게 되니까 만나는 총 점의 개수는 3개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두 그래프 그리고 직선 AP가 만나고 있는 형태는 이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하고 가정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로 가정을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평행이동한 함수는 fx-a 플러스 b로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fx는 그냥 검은색 선으로 그대로 계속 두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A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직선 AP는 fx와 fx-a 플러스 b의 공통접선입니다. 그죠? 공통접선이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fx의 접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fx의 접선인데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즉 a점을 지나는 접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 적어놓은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 AP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fx 위의 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y는 기울기 f't를 가지고 x-t,ft를 지난다. t,ft를 지나는 어떤 p점을 이렇게 두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도록 마이너스 1, 0을 지나도록 만들어주면 0과 f'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ft라고 하면서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p점의 x좌표인 이 t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이 방법을 통해서 p점을 먼저 알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식이 뭐였나요? fx가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였죠? 그럼 이 방정식 먼저 만들어 볼게요. 0은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은 3t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로 나머지 적어주고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자,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t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당연히 조리제법이 통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 3, 0,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리제법 해봅시다. 그쵸? 자, 그럼 t 플러스 1과 2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조리제법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t 플러스 1의 제곱 2t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는 0이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점이 이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둬야겠죠. 그러니까 P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P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점의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또는 T값을 알아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방정식을 먼저 만들죠.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은 이 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이 형태였습니다. t 값에다가 2분의 1 넣어야겠죠. 그럼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이거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1이죠. 예. 여기 1이고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면 플러스 8분의 3. 자, 그래서 y는 4분의 1x 빼기 8분의 1이고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정리하시면은 플러스 4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1로 갖고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A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선 AP를 우리가 그렸으니까 이제 직선 AP하고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럼 직선 AP하고 곡선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S1이라고 하는 걸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볼까요? S1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하고 둘러싼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직선 AP하고 평행이동한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 그러니까 넓이가 여기 위쪽, 여기가 S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S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을 둘 거냐면 만약에 직선 AP와 동일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직선을 요 아래에다가 똑같이 그릴 거예요. 똑같이 그린다면 여기 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보죠. 자, 여기 부분에서 생겨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AP가 평행이동을 해서 위쪽에서 접하고 있는 이 빨간색 함수하고 만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서로 같지 않을까요? 이해가십니까? 모양이 똑같겠죠? 자, 이 빨간색 함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함수를 보면은 기울기 4분의 1짜리 접선을 자기 아래쪽에 접하고 있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4분의 1짜리인 직선을 자기 아래쪽에 접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까요? fx 입장에서도 까만색 입장에서도 이 함수가 fx가 있는데 기울기 4분의 1짜리 직선을 자기 아래쪽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 형태가 똑같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접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만나고 있는 형태, 위치, 모양이 모두 같아질 거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래쪽에서 접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부분과 우리가 S2라고 정한 저 부분의 넓이는 모두 같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S1 더하기 S2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은 모양 넓이를 갖는 부분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만 구하면 되겠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함수 fx는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하고 서로 어떻죠? 대칭이죠. 여기를 잘 안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주황색으로 보면은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 서로 어떻죠? 대칭이죠. 자, 대칭성을 활용하면은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이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S1과 S2가 대칭성에 의해서 같으니까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거는 그냥 2S1으로 구해버리자 이겁니다. 그쵸? 굳이 기울기가 4분의 1짜리인 직선을 아래쪽에 하나 더 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S1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S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직선 S1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AP 아래 어떤 이 곡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형태인 거죠?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맞네요. 예.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이게 S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로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S1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죠. 아까 구했죠. 2분의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직선 AP 빼기 아래에 있는 3차함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라고 하는 애를 인테그랄 dx를 해주면은 당연히 S1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답이 그대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게 되는 거는 뭐 정적분은 다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거는 뭐 한번 그 틀까지만 한번 볼까요? S1 값은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적분하시면은 이렇게 적분될 거고 이렇게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차례대로 넣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뭡니까? S1 값을 구했으면은 꼭 2배를 해서 S1 더하기 S2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1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네요. 그리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수점 PQ가 있다. 자, P점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Q점에 이 특이하죠. 가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속도는요. 속도를 뭐 한 거예요? 미분한 거죠. 위치를 미분해도 속도 나옵니다. 그죠? 네. 그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Q점에는 특이하게 속도 그래프를 주어지지 않고 가속도 그래프를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당연히 시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점 P에 뭐가? 속도가 0 이상인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Q점이라고 하는 애의 설명은 지금 가속도만 주어져 있죠. 그럼 얘를 V2T를 구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T-T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플러스 C가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현재 어떻습니까?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러면 T축이랑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고 자, 그리고 가운데 Y축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요 놈이 0보다 큰 모든 시간 동안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내가 만약에
K로 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을 K로 안다 그러면 이 V2T 입장에서는 Q의 속도가 그러니까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은 0초부터 K초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그 시간 동안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다 이 소리예요. 자, P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해야겠죠. 그쵸?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3t제곱 플러스 1은 생긴 게 t축보다 항상 위에 있게 생겼으므로, 근이 없으므로 인테그랄은 과감하게 지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적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면 k 세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게 10이 나온다. 움직인 거리가 10이니까. 그럼 k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k 값이 2니까 요 이차함수는 t가 2일 때 0이 돼야겠죠? 그래서 2 빼기 4 더하기 c가 0이어야 되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v2t를 먼저 구한 겁니다, 우리가. 그죠? 자, 좀 차수를 내림 차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러면은 t가 어디서? 3에서의 p하고 q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거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위치 그래프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위치 값 2개 구해서 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케이션 1에 대한 t는 당연히 인테그랄 v1t가 들어가야 되니까 3t제곱 플러스 1을 dt를 해주면 될 거예요. 적분해 주시면 t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1인데 얘도 로케이션이죠. 예.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합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t가 0일 때 위치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c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로케이션 2t도 구하려면 인테그랄 우리가 구했던 v2t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dt. 그럼 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2 이렇게 붙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t가 0일 때는 위치가 0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c2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 모두 다 t가 3일 때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t에다 3을 집어넣으시면 이 값은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계산을 해봐야겠죠. 2분의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은 어디 식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나요? t-t 제곱 여기서 아까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2네요. 0이 되려면 그죠? 예.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플러스 6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계산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3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위치가 2분의 3입니다. Q의 위치, 이거는 P의 위치입니다. 뭐 할 때? T가 3일 때. 그래서 두 위치 사이의 차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30-2분의 3에서 2분의 5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예.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t가 0일 때 원점을 또 속도 그래프 문제네요. 예. 원점을 출발하여 투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특이하게도 절대값이 붙여져 있네요. 하나는 그냥 이차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시간에서 PQ가 오직 한 번만 만나도록 해야 된대요. 특이하네요. 한 번만 만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범위 또는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예.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자, V1t를 한번 그려봅시다. V1t. 자, V1t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t가 2분의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해서 나눠서 절대값 그래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참수입니다. 자, 요 이참수를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당연히 2분의 1일 때 최대값, 극대값을 가지겠죠. 2분의 1일 때, 그죠? 예.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려진 애들이 둘 다 뭐죠? 속도 그래프죠. 자,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 있죠, 면적. 면적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동 거리를 의미하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동 거리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빨간색 그래프 입장에서는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 P가 움직인 겁니다. 그죠?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 입장에서는 Q가 출발해가지고 이 파란색 넓이만큼 위에 언덕길 이 면적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근데 둘이 움직이는 속도는 P는 점점 빠르게 갔다가 이제 점점 속도를 줄이면서 양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긴 하지만 점점 빨리 움직이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꼴이고, 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둘이 어느 때는 P가 앞서 있을 거고 어느 때는 Q가 앞서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쵸?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이렇게 P가 앞서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어느 때는 이렇게 더 Q가 앞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앞서 있는지가 서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스위치되는 그 과정에서 P하고 Q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말은 근데 둘이 만난다는 소리는 어떤 얘기입니까? 둘이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는 소리는 둘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둘이 같이 만난다는 소리는 이만큼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왼쪽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속도 그래프에 속도 그래프에서 뭐가 같다? 면적이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빨간색 전체의 면적과 빨간색 전체의 면적과 이 파란색 전체의 면적이 서로 같으면 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둘이 만날 수 있는 점이 당연히 1초일 때 만나겠죠. 그죠? 둘이 면적이 똑같으면은. 근데 보세요. 둘이 만약에 면적이 같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요 안에 있는 면적끼리의 넓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두 개 면적이 같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같아질 수는 있을 텐데 그 중간에서 얘는 곡선이고 파란색은 곡선이고 얘는 직선인데 다른 한 놈보다 면적이 분명 중간에서는 높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둘을 같이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볼까요?
하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하나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면적을 하면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 넓이는 얼만큼입니까? 요만큼이에요. P점이 가는 이동거리는. 근데 Q점은 어떻게 가요? Q점은 파란색으로 이 면적 넓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앞서 있습니까? Q가 앞서 있죠. Q가 앞서 있고, 자, 만약 더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P점은 이 넓이만큼 더 갔어요. Q점은 여기만큼 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더 오버가 됐고, 여기는 이만큼이 더 오버가 됐죠. 그쵸? 그럼 둘이 여기 오버된 만큼과 여기 파란색이 더 오버된 만큼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는 누가 앞서 있다가 Q가 더 앞서 있다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P가 Q를 따라잡아서 같아질 수도 있고 또는 P가 Q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중간 과정에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을 배제하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린 단순하게 면적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같아질 수 있는 걸 어떤 형태 또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걸로 이 같은 모양을 문제를 한번 다시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에서 중간 부분에서 면적이 서로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거랑 곡선을 한번 이렇게 그렸어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파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파란색 넓이는 이만큼입니다. 빨간색의 넓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딱 보면은 P점이 더 많이 갔네. 아니, Q점이 P보다 앞서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역전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넓이가 여기까지 중간 지점까지 움직였다고 하면은 P점은 이만큼을 먹고 Q점은 이만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구분해서 볼게요. 보라색으로. 자, 여기 앞에 부분에서는 Q가 더 P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얼만큼 뒤에 있는지 몰라요. Q가 저기 있으면은 P는 뭐 이제 이만큼 온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둘 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어때요? 여기 부분에서는 P가 속도가 더 빨리 간 겁니다. Q보다. 그러면은 P가 Q를 따라잡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일 때 둘이 P가 따라잡아가지고 와가지고 P가 속도를 더 빨리 내가지고 둘이 딱 하고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2분의 1이라는 지점까지 둘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둬봅시다. 그럼 2분의 1 지점까지 갔다는 거는 빨간색의 넓이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게요. 자, 파란색의 넓이는 이렇게 봅시다. 자, 빨간색의 넓이는 지금 8분의 1이죠. 지각삼각형 넓이니까. 파란색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의 넓이는 0부터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KT 제곱 플러스 KT DT입니다. 그죠? 둘이 같아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적분하시면 KT 미안합니다.
2분의 1 k t제곱 0부터 2분의 1까지. 자, 넣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얘는 8분의 1이니까 24분의 k이네요. 더하기 얘는 2분의 1과 4분의 1, 그럼 8분의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4분의 2k니까 12분의 1k네요. 12분의 1k. 이렇게 넓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둘이 같다면은, 만약에 둘이 같다면은 k 값은 2분의 3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빨간색 넓이 한 번만 다시 준비해 줄게요.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우리 아까 2분의 1일 때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보라색으로 다시 볼게요. 자, 여기 2분의 1일 때로 봤는데, 여기 아까 여기 보세요. 앞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 부분. 여기서는 Q가 더 앞서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Q가 저기 있는 거예요. 나 계속 가고 있고. P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근데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P가 어때요? Q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그죠? 빨간색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가고는 있는데 Q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 쭉 따라가 잡았겠죠. 쭉 따라가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 1번 케이스에서 둔 가정은 뭐냐면, 이만큼 2분의 1일 때까지만, T가 2분의 1일 때까지만 가서 만났으면, 2분의 1일 때까지만 요만큼의 넓이만큼 여기 위에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많은 넓이를 차지하고 있죠. 위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저 부분 넓이만큼만 있었으면은, 그 전에 추월당했던 요 부분의 넓이만 있으면은 그 전에 추월당했던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었다. 그 전에 추월당한 건 어디입니까? 추월당한 게 아니라 Q가 앞서간 거죠. 이만큼의 넓이만큼 앞서간 거죠. 그죠? 저 넓이만큼을 상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2분의 1일 때로 둔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2분의 1일 때까지 P가 아주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래도 Q보다 뒤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아싸리 어디까지 가버릴 수가 있느냐? 아예 아이고,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그러면 아예 어디까지 가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리면 너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좀 되겠네요. 자, 아예 어디까지 가버리냐? 여기까지로는 좀 부족했다. 좀 더 가라 이거죠. 좀 더 가라.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자, 그럼 빨간색이 추월하는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이 추월하는 넓이. 여기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얘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파란색이 더 오버한 넓이는 여기가 되겠고, 빨간색이 더 오버해서 앞으로 간 넓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까는. 그죠? 근데 더 가면은 이제 그 넓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의 넓이랑 같아지게 돼서 둘이 만날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가정 하에서 여기가 어딘지, 여기 t값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직선을 한번 봅시다. 자, v1t가 지금 t가 2분의 1보다 클 때죠. 그럼 그냥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죠? 이 직선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곡선하고 만나는 거니까
곡선의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kt t-1과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걸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그럼 t-1 이렇게 되겠죠. t-1끼리 사라지고, 그 양변에 마이너스 없애주고, 그럼 그때 t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k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우선은 k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했는 거죠. 자, k분의 1일 때 여기 함수값도 한번 볼까요?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점. 자, 그게 저기 위쪽에서 보면, 여기 k분의 1일 때 여기가 1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넓이 구하려면은 요 반쪽짜리, 여기 반쪽짜리 8분의 1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따로 구해줘야겠죠. 우선 이동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여기 사다리꼴 넓이고, 사다리꼴 어떻게 생겼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여기 아래 있는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위에 있는 길이는 1 마이너스 k분의 1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k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은 뭐 나오나요? 2분의 3 마이너스 k 나오고, 곱하기 높이 하면은 k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미안합니다. k분의 1이네요. 예. k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2분의 1 곱한 거 바로 넓이 될 겁니다. 그럼 빨간색의 총 넓이는 몇이 되겠죠? 앞에 있었던 8분의 1과 뒤에서 나온 사다리꼴의 넓이인 이 식을 더해서 여기다 해볼까요?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파란색의 넓이는 별거 없겠죠. 파란색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 k분의 1일 때까지 요 길이를 요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 k분의 1까지 마이너스 kt제곱 플러스 kt dt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습니까? 어떠면 돼요? 얘도 이거 뭐예요? 빨간색은 p의 이동거리예요. 밑넓이 왼쪽 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얘도 q의 이동거리예요. 그럼 둘이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겠죠, 이제서. 자, 그래서 파란색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파란색 먼저 계산하면은 q의 이동거리 먼저 구해봅시다. 정적분. 자, 마이너스 3분의 1 k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k t 제곱 0부터 k분의 1까지 이래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t k제곱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아이고, 식이 상당히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에 이제 빨간색도 정리해 봅시다. 자, 빨간색 q의 이동거리는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정리하면 2k분의 3 분배 법칙하고 있는 겁니다. 4분의 3 더하기 빼기 k제곱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됐죠? 예. 안에서 정리를 하면 2k분의 3과 2k분의 1을 정리하면은 분자에 얘가 4가 될 겁니다. 나누면은 k분의 2가 될 거예요. 더 정리할 거 없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해서 또 분배 법칙 해주면 k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2k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K 제곱이죠 이거. 예. 지우면서 뭔가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이거 잘못되면은 지금 식이 더러워서 잘못되면은 너무 멀리 돌아갈 것 같은데 아까 2K분의 1이랑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2K분의 3이랑 더해서 예, 맞네요. 여기 지우면서 잘못 지어진 것 같습니다. K 제곱이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제곱이 붙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그리고 여기 8분의 1과 마이너스 8분의 3도 정리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K 제곱분의 1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빨간색 P의 이동 거리와 파란색의 Q의 이동 거리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K 제곱분의 1 더하기 2K분의 1은 마이너스 2K 제곱분의 1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꾸 K분의 1이 있으니까 치환 한번 할까요? 자, K분의 1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양변에다가 12를 곱할까요? 그러면 계산하기 좀 편해지겠네요. 6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 좌변으로 넘깁시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요. 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의 공식을 써야겠습니다. x는 4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4, 6, 24네요. 네, 그럼 12가 되니까 2루트 3이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치환했으니까 되돌려주면 K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로 좀 나누면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냐 또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냐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K값을 보면요 여기 1보다 작습니다. 그죠? K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1보다 여기 보면은 K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K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얘를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K값은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유리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K값 다 구했으니까 K값 한번 정리 해볼까요? K값은 여기서 이거 여기 잘못됐네. 6이네요. 여기가 유리화 하면은 여기서 하면 3분의 그러면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냐 여기서 범위가요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K분의 1이 지금 1보다 작죠? 그러니까 1보다 K가 클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알파가 될 거니까 이거랑 2분의 3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더하려고 하시면은 6분의 6 더하기 2루트 3 더하기 9네요. 그럼 15 플러스 2루트 3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5번으로.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K값의 범위가 부등식으로 나와 있죠. 저는 이거를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자, K값이 부등식으로 나온 이유는 이걸 좀 설명하려면 조금은 길어지는데 보시면 자, 여기에서 두 점 PQ가 만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K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야 둘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 아래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K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만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둘이 만나는 점이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 만날 때. 그리고 K값이 1보다 크고 알파 값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빨간색의 넓이하고 파란색의 넓이를 다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 그냥 엄청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 좀 지우고 네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파란색의 넓이가요 지금 우리 아까 첫 번째 여기 1번 가정 여기 1번 가정에서 했을 때는 이런 가정을 둔 겁니다. 이렇게 빡 잘라서 파란색의 넓이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넓이는 이게 되어서 요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의 추가 넓이인 여기와 파란색의 추가 넓이인 여기가 넓이가 같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게 여기 2분의 1 때까지의 넓이였죠. 그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이제 더 두 번째로 둔 가정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가 보라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넓이가 부족한 겁니다. 얘를 커버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넓이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만큼이 더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거의 맥시멈을 구한 겁니다. 이만큼까지 더 있었어야지 이만큼이 더 있어야지 이제 여기 그려진 이 파란색 여기 추가된 넓이에 좀 개겨볼 만하다. 이 아랫부분은요 계속 공통 넓이로 있는 거예요. 아랫부분은 계속 공통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면적값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동거리는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동거리는 서로 똑같은 거죠. 누가 더 많이 갔냐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색칠을 해서 보면은 이 아래 보라색으로 색칠된 여기 부분 넓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P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 아래 부분은 P하고 Q하고 이동거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 부분은 뭐예요? Q였죠? Q. Q가 더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은 뭡니까? P가 더 이동한 거리. 그럼 얼만큼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T가 0일 때 출발해가지고 Q가 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Q는 P라고 하는 애는 이만큼밖에 못 움직였는데 Q는 이만큼에 얹어서 묶고 이걸로 더 간 거예요. 그죠? 파란색 위에 넓이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앞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이제? Q는 여기 부분에서 이제 P보다 더 가진 못하고 P가 Q보다 더 가는 겁니다. 이 빨간색 넓이만큼. 자, 그게 2분의 1일 때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분의 1 때까지로도 부족해서 여기까지로도 부족해서 더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어디까지 P가 Q보다 더 갈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시 Q가 P보다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나야지. 둘이 여기서 처음 만나야지. 여기선 당연히 Q가 더 앞지르게 되니까 Q가 더 많이 가게 되니까 Q라는 애가 P보다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만나야지
여기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둘이 한 번만 만날 수 있겠죠.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이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봅시다. 자, 4번. 4개의 점 O, A, B, C 세곡점을 하는 정사각형 OABC가 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t, x제곱 플러스 t는 y축 위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여기가 t제곱인 t네요. t인 그런 이차함수네요. 그죠? 예. 그런 애를 갖다 그릴 건데 얘 위의 점 x좌표가 어디? 0과 1인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t에 대해서 x가 0일 때랑 1일 때의 점을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할 때 여기로 r이라고 내리는 거죠. 이렇게 곡선 얘와 두 선분 PR, QR, 곡선 얘하고 PR, QR로 둘러싸인 부분. 그럼 어디입니까? PR, QR, 곡선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내부와 사각형 OABC의 공통 부분 넓이를 ST라고 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렸던 이런 빨간 부분의 넓이가 여기선 누구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랑 공통 부분은 지금 OABC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ST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t 값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 빨간색 이 친구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근데 사각형 OABC는 안 움직입니다. 얘는 안 움직여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보나마나 이 ST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 같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t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t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같이 t가 멀쩡하게 여기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기 1일 때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만들고 있고 R 여기 Q 그 다음에 아래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죠. 그럼 공통 부분 넓이는 여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자, 두 번째 경우는 같이 그려야 되나요? 다른. 이게 그림을 좀 잘 그려내야 돼서 좀 천천히 그리겠습니다. 정사각형 먼저 그리고요. 두 번째 경우는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t 값을 보면은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아까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 t 값이 음수죠. 그러면 어디 지키겠습니까? 아래 지키겠죠. 여기 아래부터 시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 값이 음수인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네,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여기를 이만큼이니까 여기를 t로 잡아야겠네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빨간색 부분은 여기가 될 거고,
그리고 파란색 넓이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럼 공통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ST를 먼저 구해봅시다. ST를 우선은 이런 조건에 맞게 여기를 선생님 이거 조건을 이렇게 할게요. 1번 조건, 2번 범위. 1번 범위에 맞게 그냥 해보죠. 자, 저거는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t 말고요.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원래 있던 이차함수를 아래로 1만큼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길까요?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예,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만나는 점들이 여긴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t와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저기 색칠해 놓은 빨간색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의 넓이는 딱 반 잘라서 여기 부분의 넓이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속해법 쓰려고 그랬어요. 속해법. 그럼 여기서 속해법 쓰면은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2 루트 1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죠? 예, 그러면은 3분의 4 루트 1 마이너스 t 그리고 루트 1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근데 얘의 넓이는 어딘가요? 이 전체의 넓이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 절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ST라고 하는 거는 3분의 곱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T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해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ST를 이렇게 구해냈다고 했을 때 S0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0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 나옵니다. 네. 니은 봅시다. 알파가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그러면 S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2번 케이스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S1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알파는 자, 생각해 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애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알파일 때 니은 조건에 보면 여기가 알파일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1을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만큼 올라오겠죠? 그럼 1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파란색의 여기 끝단위는 어디죠? 파란색의 여기 끝단은 1입니다.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0이고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알파라고 둔다면 여기는 1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길이를 한번 보시면은 1부터 1 플러스 알파까지 여기 길이가 몇입니까? 알파입니다. 알파. 그죠? 마이너스 알파겠죠. 알파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만 보면 그냥 알파 값이에요. 그죠? 여기도 어때요? 알파입니다. 생김새가 어때요? 대칭이죠? 이게 이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보시면은 여기 아랫부분 여기하고 서로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니은 조건에서 말하기로 S 알파와 S1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면 알파를 여기로 두면은 얘가 S 알파가 되고 얘가 S1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여기하고 다시 말하자면 보라색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하고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S1 플러스 알파랑 S 알파를 더하겠다는 소리는 이 넓이랑 더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 부분 넓이가 일로 와서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반쪽짜리가 그대로 전부 다 채워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하나에서 요 하나를 통째로 채우는 이 넓이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뭐랑 같겠어요? 당연히 여기 반쪽짜리 넓이 여기 통째로 같겠죠. 자, t가 몇일 때랑 같을까요? 당연히 t가 0일 때와 같겠죠. S0와 같을 겁니다. 그죠? 자, S0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니까 S0가 아까 우리 기억에서 보였던 S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S0 얘가 뭘 의미할까요? t가 0일 때죠. 그럼 t가 0일 된 거니까 요걸 여기서 다시 그려봅시다. S0가 의미하는 바 S0는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t가 0일 된 거니까 여기 0에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한변의 길이가 1짜리 그리고 여기가 1이 된 거니까 여기가 Q가 될 거고 여기 R이 될 거고 P가 되니까 그대로 여기 넓이가 될 겁니다. 공통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 넓이는 빨간색 넓이 그 자체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 넓이가 지금 T가 0일 때는 이 넓이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S알파와 S1 플러스 알파를 더해보니까 여기 모양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모양이 여기랑 그대로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S알파와 S1 플러스 알파는 3분의 2다. 이렇게 대칭성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블럭을 쓱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들어가고 그렇게 붙여서 한꺼번에 합쳐버리면은 S0 그러니까 여기 이거 모양 그대로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D급 보면 S1, S-2분의 1 더하기 S2분의 1 더하기 S베타는 1을 만족시키는 베타 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S-2분의 1하고 S2분의 1하고 좀 많이 낯이 익죠? 보세요. 여기 니은 여기 보세요. 여기랑 얘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많이 닮았죠? 예.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1 플러스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S-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S 알파 더하기 S1 마이너스 알파랑 1 플러스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통째로의 값은 우리가 니은이 맞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더하기 S 베타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S 베타는 뭡니까? 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S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S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S 베타는 우리 ST 식이 있었죠? ST 식이 있었습니다. 구했죠, 그죠? 예. 쟤를 이용하면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자, 얘가 3분의 1이라고 하고 있으니 자, 풀어보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를요 그냥 라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 세제곱이 될 거고 3분의 2는 저기 있는 3분의 1과 나눠져서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A 값은 뭡니까? 세제곱근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베타가 세제곱근 2분의 1이었으니까 베타 값은 우리가 1 마이너스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네. 근데 S 베타가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3분의 1이 나오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베타 값이라는 게. 그러면은 S 베타 말고도요. 누구도 있냐면 S 여기 니은식 또 나와요. S 베타 더하기 S 1 플러스 베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두고 나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도 3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S 모시기가 3분의 1이 나오는 거다. 그걸 베타로 둔 건데 지금 3분의 1이 나오는 값이 지금 베타 혼자 있을 때만 말고 1 플러스 베타일 때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가 이거일 때라면 1 플러스 베타도 가능하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베타도
1 플러스 베타도 여기 잘못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되돌려야겠네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가 세제곱근 2분의 1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 안을 제곱하죠. 이렇게. 그럼 베타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세제곱근 4분의 1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1 플러스 베타가 얘가 될 수도 있겠다. 얘기죠? 그럼 그때일 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베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베타 값들을 곱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곱을 구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제곱근 16분의 1 마이너스 세제곱근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로써 우리 수능특강 레벨 2, 수능특강 수2 7단원까지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미 수능 완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능 완성도 여름방학 동안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서 풀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여름방학 안에 되도록이면 하고 싶은데 일정이 겹치게 되면 아마 내년이래요. 미안합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반드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기 우리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수업이 한 번 남았죠. 한 차씩 남았는데 그거 잠깐 하고 이제 수능특강 문제들을 풀러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미적분 수능특강도 차례대로 남은 거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꼈다시피 수원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자, 그렇고 선생님이 아직 수원 강의들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하고 교재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테스트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영상 강의를 계속 찍어 올려드릴 텐데, 이 영상 강의 자체는 언제나 우리 수업을 좀 더 복습하기 편하게 하시라고 서브로 사이드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거에 이렇게 기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 복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조금 더 노력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나가는 게 조금 미숙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올라오는 대로 본인 학습법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2는 레벨 2하고 레벨 3만 계속 풀어서 올려드렸었죠. 미적분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수1은 지수로그,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활용, 수열 수학적 귀납법까지 모두 다 기본 개념 설명, 그리고 기본 문제 풀이까지 차례대로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문제 그리고 그 수원 개념 다지는데 한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수원도 역시나 여러분들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지금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내가 그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까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없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거나 실전에서는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내가 그냥 복습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시험 준비가 제대로 덜 된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생각하는 거는 수원에 대한 거는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전부 다 대체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이나 문제 푸는 부분들 복습 스터디 카페나 집에서 공부하실 때 빠르게 쭉 한번 정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시 피드백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6월 모고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해서 틀렸던 거, 그거 수능 가서도 실수면요, 수능 가서도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거 실수 아닙니다.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게 실력으로 뱀질을 내지 않도록 여러분들
맞힐 수 있는 문제들만 꼭 맞힐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내가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시면 선생님한테 우리 수업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참고서든 이용을 해서 다시 제대로 알 수 있게 다시 설명 꼭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거기다 선생님이 영상 추가해서 올려드릴 거고, 너무 영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수원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빨리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것도 이제 기말 끝나고 바로 이제 수원 공부 시작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최대한 2주 안에 마치셔야 됩니다. 수원은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2주 안에만 꼭 맞춰서 문제 풀어내 주세요. 자, 순특강은 그 정도로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넘어가시면 될 거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어도 7월 안으로는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연계라는 게 수능 완성도 맨 뒤에 보면은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연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 그리고 그 앞에 문제들, 단원별 문제들 있죠? 단원별 문제들 꼭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총 11월까지 우리 수능까지 대략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00일은 넘게 남았죠, 그죠? 100일 넘게 남았어요. 작년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 한 80일쯤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안 끝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일쯤 남았을 때는 이제 지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게 30일쯤 남았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해요. 바뀌죠. 80일 남았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끝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넉넉하죠? 라고 하다가 갑자기 30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고요. 이때는 공부를 그때에서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항상 수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채워가고, 끊임없이 리마인드,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본인이 어디가 잘못된 게 없나 끊임없이 계속 매주 확인하고, 매일매일 개념 들여다보고, 탐구 공부하고, 매일매일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 읽고,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은요, 100일이든 80일이든 50일이든 30일이든 수능 D-Day -1이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많은 친구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 지금 150일 정도, 140일 남았나요? 지금도 시간이 너무 없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너무 지쳤다. 지치고 힘들다. 근데 시간이 없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시면서 느껴지고 있다면 잘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건 내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도 힘들긴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의 이 공부하는 습관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잃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사 보고 수능 그 결과 가지고 선생님 좀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속상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력한 거,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다 참고 공부한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을 속이지 않았다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들이 제일 많이 속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몇 점을 가져오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 점수 잘 받았으면 하고 찍었으면 맞았으면 좋겠고, 이번 점수는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좀 했는데, 상처받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선생님이 남은 시간만큼은 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내세웠던 약속들을 좀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되도록이면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선생님 믿고 잘 따라가 줬는데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정진해서 우리 이 페이스 잃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여러분이 8월, 9월, 10월이에요. 제일 걱정됩니다. 멘탈 잡으셔야 됩니다. 멘탈 잡으셔야 돼요. 7월부터 6월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제일 많이 멘탈 흔들리고 다 포기해요. 아, 이제 놀아도 되겠지, 이쯤 했으면 됐겠지, 아, 더 이상 해도 안 오르네 라고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4등급인데 더 이상 오르질 않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 같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포기할래, 그냥 이쯤 하면 됐겠지. 그럼 수능 가시면 6등급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수학 공부한다는 거, 우리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비유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죠. 여기 아래쪽에 물이 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수능장으로 가야 해요. 근데 지금 아래 밑 빠진 독이니까 물이 계속 빠지고 있죠. 매일매일 빠집니다. 이거 매일 빠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는 물보다 플러스 알파만큼을 매일매일 물을 더 넣어줘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매일 빠지면서 뭐가 돼요? 공식 까먹고, 공식도 까먹고, 개념도 까먹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부 습관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해이해집니다. 나태해져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 하기 싫은 걸 하는데 어떻게 매일 똑같습니까? 그럼 괴물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고 노력하는 걸로 계속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독에 물이 더 많이 오르는 순간 내 점수도 오르는 거예요. 예. 점수가 안 오른다? 이거는 공부하고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점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 빠지는 물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나 이런 옆에 그 풀이하는 수식을 선생님이 항상 보죠.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노력의 플러스 알파가 훨씬 많긴 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 수식이 더 깔끔해지고 더 잘 풀고 있고, 더 근본에 가깝게 아무런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더 잘 풀어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라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래도 힘들긴 하니까요, 사람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이 페이스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우리 학원 계속 다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선생님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만큼 제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 이렇게 노력해 봐야,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시간들이 한 번쯤 있어 봐야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노력이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서 본인은 자기가 아주 많이 월등하게 개발될 수 있겠죠. 우리 본인 스스로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적으로만. 인격적인 거는요, 그 후에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뭐 인생 선배도 아니고 그만큼 나이가 많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 할 만큼 좀 꼰대 마인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 얘기 이런 거는 다 부모님이나 더 훌륭하신 분들께 이야기 많이 듣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더 나아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 그냥 성인 되기 직전에 한번 엄청나게 노력해보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유혹들에서 참고 견뎌내는 연습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략 잘 짜시면서 계속 노력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사담을 해봤고요. 자, 남은 시간 우선은 지금 수2 순특강 푸시는 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수1도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